리프팅 레이저를 하지만 난 좀 더 확실하게 리프팅을 시키고 싶다 하면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훨씬 유리하죠. 세부학적 구조물들이나 꼭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한 거죠.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그런 리프팅은 네. 피부과 그 인식이 딱 박혀 있잖아요. 아닌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석효연입니다. 요즘 성형외과에서 리프팅 장비를 가지고 있던 병원들이 많던데 네. 원장님도 리프팅 장비 있으세요? 저 리프팅 장비 엄청 많죠. 거의 성형외과 의사 중에는 저처럼 리프팅 장비 많은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뭐 사실 제가 다 조사해본 건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성형외과에서 네. 하는 이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해서 성형외과의 여러 파트 중에 굉장히 작은 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의 트렌드가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의 성형외과 고객님들이 원하는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수술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귀 앞으로 절개선을 해서 남는 피부를 싹 오려내고 그 다음에 눈 밑으로 절개를 해서 남는 피부를 싹 오려내고 피부의 여유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술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조금 자연스럽게 흉터 생기지 않게 조금만 해주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남는 잔주름도 해결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님들이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에는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작은 포션으로 했던 그 포션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또 이게 어떤 보조 치료로 리프팅 레이저를 성형외과에서 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술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 해서 동등하게 쓰고 있어요. 실제로 수술로 했던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시술로 그 결과를 내는 그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시술에는 단순 피부 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처진 거를 끌어올려주고 꺼진 볼륨을 채워주고 그 볼륨을 채우면서도 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저희한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안을 다 들어서 들여다보고 세부학적 구조물들이나 꼭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한 거죠.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차별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 리프팅은 네. 피부과 그 인식이 딱 박혀 있잖아요. 아닌데? 그래요? 야, 리프팅은 성형외과지. 그래도 효과나 뭐 그런 면에서는 피부과를 해서 네. 리프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그럴 수 있죠.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은 보통 그런 리프팅도 이런 쪽의 진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홍조나 색소, 기미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파장을 잘 이용해가지고 뭐 몇 회에 걸쳐서 시리얼하게 이제 제거하고 너무나 필요한 시술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술 베이스의 리프팅을 원할 때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훨씬 진료를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의 고민이 리프팅 레이저를 하지만 난 좀 더 확실하게 리프팅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뭐 확실하게 뭔가 볼륨을 채우고 싶다 하면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필러나 뭐 지방 이식, 그 다음에 뭐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도 피부과 선생님들은 사실 표면에 인젝하는 거를 훨씬 더 잘하시고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성형외과 베이스의 어떤 클리닉이나 뭐 필러든 뭐 캐뉼라를 쓰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든 또 실을 걸어서 확실하게 당기는 어떤 작업들이든 그런 것들에 저희가 훨씬 더 익숙하고 결과를 내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실제 고민이 어떤 색소나 피부 질환 베이스의 어떤 고민이시면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시는 게 한 번에 해결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제들이면 성형외과에 오셔서 해결하시는 게 만족도는 훨씬 높으실 거예요.